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탈중앙화된 화폐를 꿈꾸며 만들어낸 암호화된 가상자산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을 코인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총수량은 모두 2100만 개로 제한을 두었으며 현재까지 이미 2000만 개에 가깝게 채굴되었습니다. 올 한해 미국의 SEC로부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여타 ETF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전에도 활발하게 거래 중이었는데요. 현물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인 화폐는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하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혹은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량을 조절하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화폐를 자기들 멋대로 대량 살포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경기가 박살나자 미국 연준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며 전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중앙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생겨난 게 비트코인이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갖는 의미는 탈중화를 목표로 생겨난 비트코인이 불과 15년 만에 정식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선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물 계약 관리에 있어서 복잡한 운용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기에 실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현물은 비트코인을 직접 추종하고요. 운용 수수료도 0.25%로 매우 싼 편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간접 추종 방식을 따르고 있고 운용 수수료 또한 0.95%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당연히 선물보다는 현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그렇다면 현물 ETF 승인에 코인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할 것이고 한 곳이 아닌 다수의 기관에서 승인을 받았기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반감기 기대감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승인의 가장 큰 호재는 뭐니 해도 기존의 코인 시장을 통해서만 비트코인의 매매가 가능하던 것에서 ETF를 통한 매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들 반감기 하는데 그렇다면 반감기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채굴 가능한 수량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분당 채굴 가능한 수량이 4년마다 일정한 주기를 두고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림픽 시즌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네요. 2009년 탄생 당시 10분당 채굴량이 신기했던 것에 비하면 2024년에는 불과 3개 정도밖에 안 나오니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물 ETF 승인 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선물 ETF를 간략히 알아볼까요? 프로세어 비트코인 ETF인 BITO인데요. 2021년 10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운용 보수는 0.95%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며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BITO ETF를 2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요. 바로 BITX ETF입니다. BITX ETF는 작년 6월에 상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를 2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며 운용 수수료는 무려 1.8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와 관련해서 1배수와 2배수를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파란 선이 1배수고 피읍빨간 선이 2배수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하락하고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코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맞물려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ETF는 국내에도 있는데요. 홍콩 시장으로 우회해서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반 등속에 작년 수익률만 무려 122%를 기록하며
수익률 상위 ETF로 자리매김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고텍스 선물 ETF는 ISA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ETF 승인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 실감을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과 관련한 ETF가 출시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2004년인데요. 당시 금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값이 크게 상승한 뒤 일시 조정을 받고 그 뒤로는 꾸준하게 안정세를 취하며 우상향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두고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서 ETF가 아니라 ETP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가치라는 건 매우 단순하잖아요. 조개 껍데기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화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비교적 난해한 주제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인가요? 달러인가요? 아니면 원자재인가요? 부동산인가요? 그 어떤 매크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자산은 뭘까요? 달러도 인미패도 유로화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들 맘대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우리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서민들을 위한 중립적 화폐 수단이냐 한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상당 수량이 이미 막대한 거대 자본에 유입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독재국가인 중국의 경우 비트코인이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부자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 할까요? 떨어뜨리려 할까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며 심지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현물 ETF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실물화폐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참으로 멋진 교환 수단인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참 다양한 화폐들이 교환 수단으로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시대를 확신한다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일부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가상화폐 시대는 다가올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ETF 투자는 가급적 선물이 아닌 현물 ETF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이베수 레버리지는 선물 ETF만 나와 있지만 3월에는 이베수 현물 ETF도 출시된다고 하니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